예, 오늘 핫한 경제 이슈 살펴보는 이슈토톡 시간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우리 철강 제품뿐만이 아닙니다만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그러니까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 한번 짚어보겠고요. 자, 또 하나는 ELS라는 상품, 이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실 텐데 실제로 이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최근에 ELS 상품과 가서 가장 관련이 많이 된 데가 홍콩 H지수인데, 홍콩 H지수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ELS 상품들이 조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에서도 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니까요.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세이프가드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네네. 이게 우리 지난번에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려다 우리는 면제국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유럽연합이 이게 무슨 글로벌 쿼터 이거를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참 내용이 어렵네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쿼터라는 건 국가별로 차등은 두지를 않고 일단은 지난 3년간 평균 수입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입액까지는 누가 먼저 거기다 얼마를 더 하든지 간에 무관세로 가는 거고요. 유럽 전체가 수입한 거예요? 네,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전체가 수입한 거에 그 평균을 내서 누가 어느 국가가 먼저 하든지 간에 그 평균 가격까지는 일단은 무관세로 처리되는 거고, 그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어떤 국가들에 상관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이게 글로벌 관세, 글로벌 쿼터입니다. 그럼 이게 유럽연합에 이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들끼리 정말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막상 사실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는요. 일단은 이 유럽연합이 이게 일단 잠정 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이제 본 조치에 들어가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본조치에 들어갈 때는 국가별 할당을 합니다. 국가별 쿼터제를. 그러니까 만약에 덤핑을 계속해서 막 밀어내기 식으로 계속했다. 그러면 유럽연합의 시쳇말로 찍힐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국가별 할당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좀 불식시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3년치를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3년 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은 유럽연합에 얼마를 수출했다, 미국은 얼마를 수출했다, 중국은 이게 다 있으니까 그렇죠. 대략 이제 각 나라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이제 미국 때문에 하도 우리 철강업체들이 잘못하면 어렵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유럽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합니까? 유럽이 우리나라가 한 330만 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조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맞네요. 그러니까 따지면 인도, 터키, 중국 다음 순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판재료예요. 이 판재료는 우리 기업들의 그 주력 상품이거든요. 가령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의 주력 상품이니까. 만약에 국가별 쿼터량에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수출하는 것보다 만약에 적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손해가 가시화되겠죠.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왜요? 왜 그러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쿼터를 갖다 시행하는 것 자체도 일단 합리적입니다. 왜 유럽연합이 그럼 이렇게 쿼터제를 하고 이 관세를 부과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 미국 수출길이 어느 정도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세 부과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유럽연합으로 넘어서 덤핑을 할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염려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연합 쪽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조치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평균적으로 수출하던 거 정도는 물론 거기서 이제 물량을 확 더 늘린다거나 할 수는 없겠죠. 그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는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철강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쿼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넘어서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니까 그 쿼터까지는 이제 그렇죠.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냥 얼핏 듣기에는 미국도 저렇게 한다. 우리는 면적으로 빠졌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쿼터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유럽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 등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철강업체들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당장 우리 철강업체들이 굉장히 큰 어떤 위기에 빠진 이럴 정도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되네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평균적인 수출량은 그대로 유지가 일단 되는 거지만, 물론 다른 나라가 막 덤핑을 쳐가지고 막 우리 몫을 갖다가 잠식을 하게 되면은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면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때 그렇죠. 미국의 철강 관세 얘기 나왔을 때. 그래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철강 기업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분을 좀 따져 물어봐야 될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한 걸음 조금 이제 떨어져서 보면은 드는 생각이 네네. 유럽도 이렇게 세이프가드를 뭐 발동을 한다. 우리한테 직접적인 뭐 피해가 크지는 않다고 하셔도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이게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가시화된다라는 걱정이 좀 드네요. 사실 뭐 그런 움직임도 있죠.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지만은 사실은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단합 움직임을 약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을 향해서 예.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뭐 보복이 보복을 부르고 보복이 보복을 부리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확전장상으로 갈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미국의 반대들, 그러니까 뭐 네네네. 유럽연합, 중국, 뭐 네네네. 인도 또는 뭐 네네. 일본 이렇게 예. 이제 큰 나라들이 있는데 네네네. 지난번에 기사 나오는 내용을 좀 보니까 네네. 일단 유럽연합은 중국과 이렇게 뭐라 할까요? 힘을 합치겠다 이런 식은 아닌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중국하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연합 쪽도 중국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겠죠. 어떤 면에서 그런 건데? 왜냐하면 덤핑이라든지 지식재산권의 침해 부분에서는 유럽연합도 미국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중국이 불공정한 행위를 많이 한다라고 EU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미국처럼 EU와 중국이 적대적인 관계에 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보호무역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목소리 상대적으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의 파고가 전 세계를 덮칠 거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기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좀 다행스러운 거네요. 한 가지 첨언할 거는 뭐냐면 왜 철강에 대해서 그럼 EU가 이렇게 했느냐. 철강은 기간 산업이자 그렇죠. 후방 연관 효과가 엄청나게 큰 그렇죠. 산업이에요. 각국마다 보호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EU가 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각국 모두 어느 나라고 뭐 실업 문제 이런 데서 자유로운 나라가 사실 없잖아요. 네, 미국이나 그렇습니다. 조금 뭐 좀 덜하지. 뭐 일본 요즘 좀 분위기 좋다는 거 예. 말고는 그러기 때문에 좀 유럽연합에서 이 철강 쪽을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